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한 친구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겁잖아요. 내가 뭔 말만 해도 잘 받아주고 힘들 땐 위로해주죠.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내 편도 들어주고 심심하면 같이 놀기도 하고 술 한잔하는 그런 친구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를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하고 성장하려면 친구부터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친구는 좋다, 나쁘다는 호불호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을 단절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친구를 만나면서 좋은 시너지가 생긴다거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좋고 이대로 만족한다면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친구부터 모두 끊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친척, 같은 반 짝꿍, 대학교 동기, 직장 동료 등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같은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죠. 문제는 같은 환경에서 만난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생긴다는 점이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안 좋은 습관이 그냥 생겼다는 거죠. 친구가 비만이면 내가 비만일 확률이 57% 증가하고, 친구가 다이어트 성공하면 내가 다이어트 성공할 확률이 33%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원시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를 모방하게 되고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친구가 있으면 더 용감해지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라 선언해도 여러분의 친구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개소리 하지 말고 PC방이나 가자고 할 거예요. 시험 공부하기 싫으면 같이 하지 말자고 꼬시기도 하고요. 너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위로도 해줄 거고. 이상하지 않나요? 내 인생은 그대로인데 위로받아도 찝찝할 뿐이죠. 저는 3년 전에 변화하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친구를 끊었어요.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싸 본능이 있던 사람인데 친구를 끊으니 너무 힘들었죠. 진짜 외로워서 뼈가 다 시리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노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였을 때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제가 됐죠. 모든 결정도 나 혼자 해야 했고 그 책임도 나 혼자 져야만 했어요. 사색의 시간이 생겼고 사색을 통해서 통찰이란 걸 하게 됐어요. 세상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서 잘 안 된다면 환경 탓하고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더 해야겠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겼어요. 인생의 뿌리를 뽑아버렸더니 새로운 가지들이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끊어보시겠어요? 생각은 해본 적 있는데 거절하는 게 두렵고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럴 땐 어떡하죠? 친구를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친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말하지 않고 갑자기 끊어버리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문제를 덮어두지 말고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하나씩 연락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할 건데 1년 정도 잠수를 탈 거다. 이해해 줄 수 있냐? 대부분은 다 이해해 줍니다. 세상은 살만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따지고 들고 나를 말린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는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랑 만나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그게 사라질 것 같으니 발끈한 거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친구를 끊었는데 다시 보고 싶고 미칠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떡하죠? 그건 제가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했던 방법인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 상대방을 알레르기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먹으면 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새우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최선은 새우를 덜 먹는 거예요.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사적인 대화는 최대한 피하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대화를 줄인다든지 바쁜 모습을 보여줘도 되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서로를 위해 잠시 손절하는 거라고요. 드라마 속 재벌아들이 여주인공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재벌 집안에서 여주인공을 막 괴롭히고 헤어지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단지 서로가 상성이 안 맞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 재벌아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다시 여주인공과 사랑하겠죠?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내 속 이야기도 하고 상호작용할 사람이 있어야 정신건강이 유지가 돼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어디서 배신당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힘들고 우울감이 들 때 친구가 없으면 이런 장점도 있어요. 남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 자아가 더 강해지고
자존감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정 힘들면 다시 친구를 만나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조금 차가웠어요. 모두가 실천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친구를 끊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댐페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스티브 잡스는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놀러 다니지 않습니다. 놀러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계속될 수 있죠. 그들처럼 성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이죠. 저도 오늘 이 글을 쓰기 위해 2-3시간 혼자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친구를 끊었을 때 왜 그랬었지?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요. 저는 사실 똑같은 노력을 반복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에이리트 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